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 대해 혹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우리는 말을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언어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의 아주 도발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던 언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우리는 언어를 발명했을까요? 여기에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단어를 만들고 문법을 세우고 그렇게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피카르트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언어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존재해온 어떤 거대한 실체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인용문은 피카르트의 손자인 가브리엘 피카르트가 쓴 서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언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철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카르트의 핵심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언어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피카르트에 따르면요. 우리는 단어를 하나씩 배워서 언어라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사과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면 이미 우리 안에 과일, 색깔, 나무 같은 언어의 전체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개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그 언어 시스템,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피카르트 이론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선엄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선엄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 이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고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실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배우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그거예요. 피카르트는 언어가 바로 그런 선엄적인 존재라고 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의 일반적인 관점은 언어를 우리가 만든 도구로 보죠. 하지만 오른쪽, 피카르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물을 묘사하려고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있기에 비로소 그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선엄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아이가 옹알이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문장을 내뱉는 그 정말 기적 같은 순간, 다들 아시죠? 피카르트의 관점에서 이건 단순히 주변 소리를 모방하고 조합하는 걸 넘어서 이미 내 안에 있던 언어 체계가 탁 하고 켜지는 순간인 겁니다. 피카르트는 이 선엄적 언어를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높고 밝은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떠 있어서 제각각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죠. 제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둘 다 이 공동의 구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어가 이렇게 선엄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이게 우리 현실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피카르트는 언어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말이 없으면 세계는 지속적인 폭발이 된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피카르트에게 말이 없는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인간의 언어가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 없던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비로소 안정된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언어의 진짜 놀라운 힘이 드러납니다. 언어는 우리와 세계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동물은 위협적인 대상을 보면 즉각적인 공포를 느끼고 바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호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상과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죠. 그리고 바로 그 거리 안에서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경외감이나 숭고함 같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피카르트 철학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죠. 바로 빛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언어는 어둠을 밝히는 행위와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밝음이 아닙니다. 언어는
아무 의미 없던 밝음을 진리와 의미를 담은 진짜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떨까요? 피카르트의 눈으로 본 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언어가 본연의 빛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다시 맨 처음의 경고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이 문장은 현대 언어에 대한 피카르트의 정말 통렬한 진단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와 진리를 품은 빛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목적만 수행하는 차가운 조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보 전달의 기능만 남았을 뿐 존재 자체를 밝히는 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빛을 잃은 언어는 뭐랄까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더 이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소음처럼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요. 서로를 이해시키는 다리가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깊이 있는 소통은 사라진 채 단순한 신호 교환만 남게 되죠. 결국 근원, 그 선엄성과의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린 언어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피카르트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는 언어 그 자체에 내재된 희망을 봅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빛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기원, 즉 진리와 존재와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빛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나 차가운 조명을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